2023년 8월 24일입니다. 8월도 이제 며칠 안 남았는데 다행히 이제 좀 극한 더위는 없어졌고, 물론 이제 미니 장마라고 하는 게 오고 한 일주일은 뭐 일정 정도의 더위가 있을 겁니다. 그거만 잘 하면 이제 가을입니다. 짧지만 가을도 즐기세요. 좀 오염수 방류라든가 아니면 뭐 사회 상황이 좀 안 좋긴 하지만 즐길 수 있을 때 즐겨라. 인도가 달 뒤쪽에, 아니 남극에 착륙을 했네요. 인도에 굶어 죽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데 걔네들은 그래도 과학기술에 투자를 많이 하네요. 한국 윤석열 정부가 국가 R&D 예산을 많이 줄였다고 하는데 뭐 하자는 건지 기가 막힌 노릇이고, 오늘 1시에 일본에서 오염수를 방류하려고 하는데 인류에 대한 범죄고 재앙이며 결국은 돌이킬 수 없는 이 크나큰 범죄 행위를 윤석열과 그의 정부의 일당들이 부역했다고 하는 것은 역사에 남을 겁니다. 다른 건 몰라도 이거는 분명히 윤석열이라는 사람과 지금 정부에 있는 찌끄러기들이 분명히 책임을 져야 될 겁니다.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일본 애들도, 일본에 그 방류했던 애들도 책임을 물어줘야 되겠죠. 이수정 교수가 별로 언급하기 싫지만은, 이수정 교수에 대해서, 그런데 그 경기 언론인 클럽 초청 강연을 하면서 경기일보에 난 기사인데 이렇게 엉뚱한 소리를 하고 다니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지적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그런 지적을 안 하니까 자기가 뭐 대단한 어떤 사람인 양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묻지마 범죄라는 개념을 왜 쓰지 말자고 하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 자체도 없는 사람 같습니다. 자, 이 사람이 범죄에 대해서 뭘 합니까? 솔직히. 이승 교수가 경기문화재단 어제입니다. 3층 다산홀에서 102회 경기 언론인 클럽 초청 강연회를 했는데, 범죄를 보면 범죄 심리가 보인다 이렇게 했는데, 묻지마 범죄 유형에 대한 설명을 했다고 하는데, 뭐 가관이죠 사실은. 근데 여기서 말한 내용이 사실 굉장히 위험한 내용들입니다. 편집성 피해 망상이 있는 조현병 환자가 묻지마 범죄의 가해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조현병 부분에 대해서 매우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되는데, 편집성 피해 망상이 있는 조현병 환자가 묻지마 범죄 가해자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버리면은, 그리고 반사회적인 은주적 외톨이, 누범자, 그냥 지금 나온 얘기를 그대로 떠들어도 되는 거죠. 자, 은둔형 외톨이가 반사회적 성향이 얼마나 됩니까? 자, 이런 거죠. 은둔형 외톨이라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은둔형 외톨이에 대해서 연구를 해봤습니까? 아니면 은둔형 외톨이를 한국 사회에서 연구한 연구 결과가 얼마나 됩니까? 그걸 당신이 얼마나 그 사례를 가지고 이렇게 사례나 아니면 연구 결과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냥 일본의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연구를 한국에 빗대 갖고 해는 거죠. 그게 맞습니까? 그러니까 은둔형 외톨이 이렇게 질문을 해야죠. 은둔형 외톨이 중에 반사회적 성향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될까? 그게 유의미한 숫자인가? 이런 거죠. 어떤 집단이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아주 착한 사람들만
모여있는 어디라 하더라도 범죄가 일어납니다. 그거는 사실은 일반적인 그 보통의 표준 분포예요. 그러면 그건 사실 의미가 없죠. 그건 말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그냥 인간 집단이라고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은둔형 외톨이 중에서 반사회적 성향을 가지는 게 얼마나 가질까? 그게 보통 사람보다 이 비율이 낮다. 그럼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럼 은둔형 외톨이라고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건 일반 인간 집단과 보다 더 낮거나 아니면 별 차이가 없다고 하면은 반사회적 성향을 가진 은둔형 외톨이라는 개념을 쓰면 안 되죠. 왜냐? 은둔형 외톨이들은 실제로 반사회성이 거의 없거나 아니면 사회성이 거의 없다. 사회성도 없고 반사회성도 없다. 이게 이제 보통 우리가 알려진 내용인데, 이 사람은 은둔형 외톨이라는 정의도 안 하고 거기에 반사회적 성향을 가진 어떤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가정을 해서 이겁니다. 근데 생각해 보시면 지금 이거를 가지고 뭐를 하냐면은 조선이나 아니 최원종 같은 애들은 이걸 또 가지고 이용해 먹기도 하죠. 어쨌든 기본적인 개념 자체가 오류가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은. 자, 묻힌 범죄의 가해자가 될 가능성이 높은 대상이 누범자라고 합니다. 누범자라가 뭡니까? 여러 전과를 축적해 온 사람이죠. 근데 여러 전과를 축적해 온 사람이 반사회적 가해자, 묻지마 범죄는 전 쓰면 안 된다고 보지만, 이 사람이 쓰니까 그래도 뭐 이런 범죄라고 하겠습니다. 실제로 그게 맞습니까? 누범자 중에서 어떤 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죠? 그 얘기를 안 하니까 그냥 매우 일반화시켜버리는 거죠. 제가 이제 가장 이 사람의 말 중에 제일 틀렸다고 비판하는 것은, 서현역 흉기난동 최원종이 신림역 흉기난동의 모범범죄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뒤에는 또 이상한 소리를 합니다. 즉 최원종이 나도 죽을 수 있다, 스토커가 모여있을 것 같다 라고 하는 망상으로부터 비롯됐던 것. 말하자면 이 사람 얘기는 최원종은 조선의 사건과는 무관하다. 다만 최원종의 피해 망상이 이 범죄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지만 모티브와 인텐트를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분명히 피해 망상이 있죠. 그런데 피해 망상이 모두 있다고 해서 범죄를 하지 않습니다. 그럼 인텐트는 뭐냐? 즉 이것에 대한 자극이 조선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자극으로서의 모방, 그러니까 수법으로서 모방이 아니라, 이 개념을 구분을 못합니다. 이 사람은 그걸 구분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자기도 헷갈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되도 않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모범범죄가 뭔지도 모릅니다. 그냥 수법 모방만 있는 줄 압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말하는 건 너무 위험합니다. 즉 조현병 환자, 은둔형 외톨이, 누범자가 묻지마 범죄 가해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얘기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각각에는 다 다릅니다. 그리고 묻지마 범죄라고 하는 것 자체를 그렇게 불러서도 안 되는 건데, 이거를 그냥 마구 써버리니까 그냥 어제 이 사건반장에, JTB 사건반장에 나와갖고 되도 않는 얘기를 막 흥분해갖고 참 큰일입니다. 이런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고 다니는 것이. 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반사회적 성향을 가진 은둔형 외톨이 역시 돌발 행동을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사람 어떤 존재건 돌발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수정 당신도 할 수 있고 누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은둔형 외톨이는 그런 돌발 행동의 가능성이 보통의 사람보다
낮냐 적냐 아니면 어느 이거를 먼저 정의를 해야죠. 그러니까 그 가능성이 아주 낮은데 그냥 말로 개연성만 가지고 그게 말이나 됩니까? 그게 학자의 얘기입니까? 그리고 다시 말씀해 은대로 외톨이가 반사의 성향이 얼마나 되느냐 이걸 또 얘기를 해야죠. 그러니까 100만 건 중에 한 명 어떻게 다른 이유 때문에 터진 걸 가지고 그거를 분석하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부터 정리를 하지 않으면 이런 거죠. 누범자가 사회를 향한 분풀이라고 합니다. 근데 누범자 모두가 그런 건 아니라 관리되지 않은 누범자들, 특히 그 누범자 중에서도 어떤 누범자, 예를 들면은 폭력범죄의 누범자 아니면 소년범부터 누범자, 그 사회를 향한 분풀이라고 하는데 이건 너무나도 위험한 말입니다. 사회를 향한 분풀이라고 하면은 마치 이 누범자한테 서사를 줘갖고 책임을 면하는 겁니다. 사회가 얘를 이렇게 했으니까 당연히 이 누범자는 그럴 권리를 갖는다는 느낌을 주는 거죠. 분풀이라, 사회를 향한 분풀이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이수정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이 많은 내용 자체가 지금 이 범죄 상황에 대한 대단히 위험한 해석으로 사태를 굉장히 위험한 방식으로 끌고 갈 것 같아 갖고 제가 아주 적극적으로 이런 사람들은 말하게 하면 안 된다라고 제가 대놓고 말씀드리는 건 그겁니다. 자, 누범자한테는 보호수용제가 필요합니까? 아니죠. 누범자한테는 재범관리 프로그램이 필요하죠. 재범관리 프로그램 중에서 그 중에 하나가 보호수용제입니다. 보호수용제라고 하는 것을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그러면 교정교화가 될 때까지 안 되면 계속 가둡니까? 즉 보호수용제는 재범관리 프로그램 중에서 아주 낮은 하위 범주입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안 하고 그냥 떠오르는 대로 그냥 떠들어대는 겁니다. 정신과적인 문제에 있는 사람들은 사법입원제도가 필요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법입원제가 되려고 하면은 인프라가 있습니까? 그럼 사법입원제 저는 강제 치료명령이라든가 아니면은 정확히 말하면 정신건강보건센터 내에서 그 위험을 스트레스를 낮출 수 있는 중간시설이라든가 중간 개입이 필요한 거죠. 그 얘기를 안 하니까 그럼 다 가두면 되지. 뭐 쓸데없이 보호수용제 사법입원 다 그러니 합니까? 다 가두면 되지. 예? 중간이 없어요, 이 사람은. 어쨌든 제가 이 서현역부터 신림동 서현역 이 사태를 겪으면서 그냥 좋고 좋은 거다. 뭐 이수정 당신도 뭐 정치적인 이유라든가 뭐가 좀 떠보려고 아니면 뭐 좀 해보려고 뭐 정치권도 기웃거리고 뭐 이것저것 뭐 되도 않는 얘기 그냥 방송에 나오고 이런 거 그냥 그렇고 그러는 해주려고 했는데 그대로 놔뒀다가는 큰일 날 것 같습니다. 이게 일단은 언론과 아는 방송하는 사람들과 아니면 시민들을 혹세무민하는 겁니다. 이거는 진짜로 그냥 좋고 좋은 거다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그래서 방송에 나오거나 아니면 소위 자칭 오피니언 리더라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엄청나게 제가 비판하는 이유는 당연히 그렇게 하면 저도 비판의 대상이 됩니다만 전 감수하겠습니다. 제발 좀 알고 떠들어라. 당신들이 하는 말이 이 시민들과 아니면 이 사회를 위해서 제발 좀 독이 되는 거, 독이 될 수 있다는 걸 그걸 좀 그거라도 좀 그걸 받아들일 사람도 아니지만
관악경찰서에서 산악순찰대를, 그게 기가 막힌 겁니다. 어제 비 왔는데 빗속에서 10명 대충 꾸려갖고 신림동 등산로까지 두셨어요. 그냥 카메라 있으니까. 주민들한테 불안했는데 안심이. 꼴값을 떠는 겁니다. 제가 꼴값이라는 얘기까지 하기 싫지만, 그럼 언제까지 할 겁니까? 예, 산악순찰대를 그러면 오늘부터 계속 그러면 360을 매일 돌릴 겁니까? 기가 막힌 노릇입니다. 어디 어떻게 그 산악이라는 게 어디입니까? 길을 곳곳을 다 누빌 겁니까? 관악산 길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그 10명이서 10명 교대는 안 합니까? 참 하는 이 생각하는 대가리들이 참 그 전능한 수준들입니다. 그러니까 윤희근이라든가 이 경찰 오늘 또 보니까 그거예요. 의경을 또 부활하겠다는 얘기예요. 하여튼 한심해 갖고 한독수 도대체 어떻게 고위관료라는 애들이나 이 경찰에 이런 걸 해낸 애들이 대부분 다 전능아들밖에 안 없으니 참 기가 막힙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물어보았다는 거예요. 국방부랑 협의했습니까? 이 국방부 협의는 법에 있으니까. 법에 있죠. 그런데 왜 그러면 의경을 폐지했습니까? 국방부에서 더 이상 병력 자원을 못 줘. 왜? 50만 전방사단이 지금 해체되고 있는 상황인데, 국가안보가 우선인데, 그리고 만약에 의경을 부활하려고 하면 정확히 경찰이 모자라다는 근거를 대야 되는데, 당연히 모자라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아니, 모자라지 않다니까요? 지금 경찰이 14만, 15만이에요. 왜 그게 모자라? 서울경찰이 3만 5천이 넘습니다. 경비경찰을 너무 많이 쓰고 있어요. 지금 쓰고 있는 기동대 같은 애들을 상당 부분 줄여갖고, 특히 이제 국회경비대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또는 이제 청와대 용산에 있는 그 청와대 경호하는 애들이라든가, 거기서부터 이 쓸데없이 힘 있는 놈들한테 가 있는 거 빼갖고 수천 명씩 뽑아서 하면은 절대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형태의 업무 평가 자체를 시민 중심, 즉 말하자면 이 민생 치안 중심으로 하지 않고 그냥 대충 지금 있는 게 상수고, 여기서 부족함. 뭐가 부족해요? 지방청 가보세요. 펑펑이 노는 놈들 많습니다. 경찰청 가보세요. 펑펑이 노는 놈들 많습니다. 경찰서 가보세요. 과인원이 뭐냐면 원래 있는 정보보다 더 많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거기서 지방청 경찰서라든가 여기 경찰청 같은 데라든가 이런 데에면은 실제로는 한 명이 해야 될 걸 두 놈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한 놈 잡아다가. 근데 거기는 이미 뭡니까? 뒷백이 있는 애들, 빵빵한 애들이 이미 한 거잖아요. 그 얘기는 제가 이제 YTN에서 그 얘기하니까 그 여자 앵커가 놀래갖고 괜찮으시겠어요? 끝나고. 괜찮아. 나 죽으면 죽는 거지 뭐. 예? 나이가 지금 이제 55이 다 돼가는데 앞뒤 뒤 볼 거 뭐 있습니까? 제가 경찰에 밥그릇이라 주둥이 미는 그런 사람입니까? 어차피 그쪽 밥 먹기도 싫고 먹지도 않습니다. 어차피 걔네들이랑은 저는 누군가는 얘기를 해줘야지 하잖아요. 소위 말하는 그 동국대의 무슨 교수라든가 무슨 경찰학과 교수라든가 그 관련된 전문가라고 하는 것들 뻔히 알면서도 한마디도 안 하잖아요. 저는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걔네들 몰라요. 모르면 나오질 말든가. 왜 나와갖고 그 국민들 혹세무민해? 전문가랍시고 나와갖고, 아이고 참 목에 힘주고. 기가 막힌 노릇입니다. 기가 막힌. 지금 의경을 무슨 부활을 합니까? 그럼 의경을 부활한다고 생각해. 그럼 지금까지 나왔던 의경의 문제가 지금 물론 이제 시위 진압에 동의를 안 된다고 해요. 자, 단순히 봅시다. 그러니까 방순대를 한다는 거잖아요. 그럼 그거는
군기라고 어떻게 그 규율을 잡을 겁니까? 예전에 의경에 규율이 안 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때리기도 하고 막 가혹행위 있습니다. 왜 그렇게 나왔습니까? 아니 사실은 말을 들을 이유가 없죠. 왜냐하면 자기는 경찰 의경이지만은 실제로 그 수사를 해낸 것도 아니고 그렇게 힘들게 할 필요도 없어. 그러니까 군대식으로 할 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좀 자율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업무가 그게 안 되니까 이게 뭐 동기 서열 막 그러다 보니까 가혹행위가 나타나는 거야. 거기에 대해서 대안은 있습니까? 그러면은 그 대안을 해서 뭔가 해주려고 할 거면 왜 그럼 의경을 뽑습니까? 차라리 경찰을 뽑지.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의경을 뽑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싼 맛에 부대 단위로 운영한다는 거잖아요. 그 기본적인 생각 자체가 전응하라는 거예요. 왜? 기본적으로 전응하라는 표현이 좀 심했다고 하면 모자라다가 하겠습니다. 자, 부대 단위의 의무병들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생각해 보시고. 그럼 지금 뭐가 필요한지에 대한 평가가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 뭐가 필요할까요? 거점 단위의 경비가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 윤희근이나 아니면 한독수 같은 애들이 말하는 거는 거점 단위에 지키는 경비병이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그 경비병으로 지금 그 신림동에서 돌아가신 그 사건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까? 아니요. 어쩐 거점을 하니까 회피해갖고 딴 데 가서 범행을 한 거예요. 그걸 다 일일이 쫓아다닐 겁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범죄에 대한 분석하고 그것에 따라서 요구되는 어떤 업무의 어떤 부분에 대한 평가도 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대로 제일 쉬우니까 제일 만만하니까 그래서 돌대가리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하는 짓거리가 왜 이렇게까지 모자랍니까? 산악순찰 때 한심하고 의경 다시 말씀드리면 이거 분명히 국방부에서 끙끙 앓죠. 이거 분명히 못한다. 이거 어쨌든 대통령실에서 일정 정도 재가가 났으니까 쟤네들이 국무총리나 이렇게 떠들어대는 거 아닙니까? 그럼 대놓고 반대는 못하죠. 근데 생각해보세요. 8,000명 정도 거의 이 사단 반개? 전방사단 반개 정도? 아니면 여단 2개 정도? 2개 정도죠? 하나나 2개 정도. 지금 그 병력이 없어가지고 쩔쩔매고 있는데 그거를 이쪽으로 줘야 되는 거예요. 아주 죽을라 그럴 겁니다. 국방부에서. 그래서 이제 어떻게 했냐면 슬슬 이제 조금 시기를 늦추고 막 그러면서 어차피 지금 하는 게 7개월 반년 뒤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떠들어대고 유야무야 할 겁니다. 뭐 국방부가 반대했나 등 안보 상황이 어떻게 되는 등 막 이렇게 해갖고 뻔한 시나리오 아닙니까? 근데 더 웃기는 건 그거예요. 경찰 애들의 반응이에요. 참 경찰이 반색하지만이라고 해요. 이렇게 경찰이 반색하는 건 웃긴 겁니다. 이 현직 경찰 애들도 참 머리가 모자란 게 지금 문제가 걔네들이 이거잖아요. 자기들 기동대 갈 거를 대신해 준다는 거잖아요. 그건 그럴 수 있죠. 그 몸이 괴롭지 않으니까. 근데 중요한 건 걔네들은 그럴 수 있어. 일선 경찰은 지들이 일하는 거니까. 근데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중요한 거는 경찰의 전문성. 경찰의 어떤 이 전문성, 수사라든가 아니면 이 치안에 대한 전문성에 대한 평가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높여갖고 실제로 이렇게 부대 단위의 어떤 것이 아니라 적재적소의 인력을 쓸 수 있는 그거가 돼야 되는데 그건 할 생각은 없고 한심한 거죠. 무슨 신속대응팀이라느니 무슨 거점일테니
실제로 이건 아무튼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왜 실속 대응팀이 필요합니까? 거점 방어 왜 필요합니까? 선제적으로 그 범인을 잡거나 선제적으로 예방하면 되는 거죠. 너무나도 한심한 얘기를 해버리니까 참 기가 막힌 노릇이죠. 기가 막혀서 더 이상 말하기가 갑갑합니다. 신림동의 조선이 재판을 했어요. 첫 재판을. 근데 아니라더랄까 이놈이 자기는 열등감, 분노 없었고 살해 의도도 없었다. 피해망상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애한테 검사 애들이 뭐라고 한가? 게임 중독이라고 해버렸지 않습니까? 전혀 수사가 안 된 겁니다. 얘에 대해서 전혀 수사가 안 된 겁니다. 또 재판, 하여튼 난장판이 벌어질 겁니다. 살인 미수는 인정하죠. 당연히 지켰으니까. 그런데 죽이려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는 피해망상으로 인해서 왜 이 얘기를 하겠습니까? 최원종이 건을 본 거죠. 최원종이 뭡니까? 피해망상이에요. 미쳤다는 거예요. 미쳤으니까 심신미약이에요. 그걸 어떻게 입증할 거냐 이 말이에요. 왜? 이미 검사애들은 얘가 게임 중독이라 해버렸으니 그런 얘기는 조심스럽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지들이 이미 내뱉었으니까. 그러니까 이거예요. 여러 가지 면에서 이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죠. 이런 부분은. 그러니까 제대로 된 정확한 수사, 그리고 범인에 대한 판단, 범죄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공소유지를 해야죠. 딴 거 고려하지 말고. 지금 서희초 초등학생, 초등교사 사망 사건에 보니까 그 연필 사건의 가해자 부모가 하나는 이제 서울 본청의 여자 경찰 경이고 또 하나는 전직 경찰인데 현재 검찰 수사관입니다. 그러니까 오해받을 일을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경찰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서초경찰서 애들은 경위가 무슨 영향을 미칩니까? 라고 하는데 이것도 눈 가리고 항하는 거죠. 본청의 경위입니다. 본청에 사실은 상당히 특정 부서에 있는 경위라고 하면은 쉽지 않습니다. 힘이 있다? 권력은 없죠. 그런데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수사하는 과정에서. 그러면은 애초에 그런 것을 비켜가기 위해서, 오해받지 않기 위해서 조심했어야죠. 근데 지금 상황을 보니까 결국은 서초경찰서의 수사 발표도 엉망이었고, 국민들이 이거 믿으시겠습니까? 이 수사하는 거를. 한심합니다, 참. 수사 역량도 한심하고, 그거 발표하는 것도 한심하고, 차라리 공수처로 넘기거나, 아니면 검찰을 넘기거나, 아니면 지방청으로 넘기는 방향으로 해야지. 이게 너무 하나같이 다 이렇게 한심합니까? 진짜. 자.